전에 잠든 중국어 깨워줄게. 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가끔씩 노래도 부르는 노래하는 중국어쌤 박봉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빼이가 꼭 나쁜 일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도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죠. 그런데요,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중국어에서 빼이를 절대 쓰면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현상, 자동 변화,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는 빼이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무언가에 의해서 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떠올랐다. 태양이 알아서 자동으로 뜨는 거지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강요당해서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양被升起来了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냥 태양 升起来了, 태양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날씨가 추워졌다. 天气变冷了 라고 해야지 天气被变冷了 안 됩니다. 나뭇잎이 노래졌다. 여기도 被를 넣어서 树叶被黄了 안 됩니다. 树叶黄了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날이 어두워졌다. 마찬가지로 天黑了 라고 하지 天被黑了 안 됩니다. 꽃이 피었다. 이것도 자연현상이죠. 花开了 라고 표현을 하지 花被开了 안 합니다. 빵에 곰팡이가 생겼다. 面包被发霉了 이것도 안 돼요. 오래 놔두면 자연스럽게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面包发霉了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자연현상, 화학, 물리적 현상 모두 빼이를 쓸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자발적 행동, 의식적 행위는 빼이를 쓰지 않습니다. 밥을 먹다, 吃饭, 노래 부르다, 唱歌, 이런 자발적인 행동에는 빼이를 안 씁니다. 我被吃饭了, 我被唱歌了는 쓸 수 없다는 거죠. 틀린 문장입니다. 그냥 我吃饭了, 我唱歌了 라고 하면 돼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밥 먹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막 내 입에 밥을 밀어 넣어서 억지로 먹었다. 나 노래하기 싫은데 친구가 나를 노래방에 막 끌고 가서 강요당해서 억지로 노래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는요. 被, 당하다, 被 뒤에 강요당했다는 逼着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강요당해서 밥 먹는 것, 강요당해서 노래하는 것, 그런 일을 내가 被, 당했다. 이런 뜻으로 被와 逼着를 문장에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我被逼着吃饭了. 억지로 강요당해서 밥 먹었다. 我被逼着唱歌了. 억지로 강요당해서 노래를 불렀다. 네. 그 행동을 강요한 행위자를 넣어서 표현도 가능합니다. 엄마였을 때는 我被妈妈逼着吃饭了. 我被朋友逼着唱歌了. 이렇게 행위자를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행위자가 없는 문장에서는 빼이를 쓰면 안 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빼이를 붙이면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밥이 다 됐어, 밥 다 됐어 이럴 때 饭做好了 그냥 밥이 다 됐다는 사실적인 부분만 전달하는 문장이고요. 행위자가 여기 없습니다. 이런 문장에 빼이를 넣어서 饭被做好了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에 행위자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싶기도 하죠. 밥을 지은 사람은 대체로 엄마니까 엄마를 문장 속에 넣어서 饭被妈妈做好了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설명드리자면 문법적으로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어에서는요, 被动句는 통상적으로 행위자가 명확하게 문장 속에 존재하거나 행위자가 없어도 그 문장 속의 주어가 어떠한 영향을 확실하게 받았을 때 주로 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장의 주제가 밥이잖아요. 밥으로 예를 든다면 밥을 하다가 불 끄는 걸 깜빡해서 밥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밥의 입장에서는 나 타버렸으니까 완전 안 좋은 영향을 확실하게 받았죠. 그래서 饭被烧焦了가 가능합니다. 행위자를 넣어서 엄마가 밥을 태웠으면은 饭被妈妈烧焦了도 가능합니다. 엄마가 밥을 태웠다. 근데 밥을 하다, 做饭은요. 좋은 영향, 나쁜 영향 그런 게 없이 그냥 사실적인 표현, 즉 중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럴 때 행위자를 문장에 넣는다고 해도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饭被妈妈做好了는 중국어에서 쓰지 않습니다. 饭做好了, 밥 다 됐어. 妈妈把饭做好了, 엄마가 밥을 다 해두셨다. 이렇게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被의 영상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문장이 몇 개 있죠. 门被锁上了, 문이 잠겼다. 资料被删除了, 자료가 삭제되었다. 名字被写错了, 이름이 잘못 쓰였다. 자, 이 세 문장은 다 정확하다고 했죠. 饭被做好了랑 같은 문장 구조이지만 이 세 문장들은 정확한 것이 그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做饭은 밥을 하다는 특별한 조작이 필요하거나 충격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중립적 동작입니다. 근데 饭被做好了라고 하면은 밥이 무슨 자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만들어진 느낌이 들어서 이런 문장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门被锁上了, 문이 잠겼다는 물리적 조작이나 외부 자극, 상태 변화가 있는 일입니다. 문이 저절로 잠기진 않죠. 바람이 불었든 누가 살짝 밀었든 어떠한 힘이 가해지거나 누군가가 행위자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被를 넣어서 문이 그 무슨 힘에 의해서 혹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잠겼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资料被删除了. 자료가 삭제되었다. 여기에서 삭제도 명백한 외부의 행위가 필요한 동작이죠. 따라서 자료는 외부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名字被写错了, 이름이 잘못 쓰였다. 이것도 누군가의 실수가 가해진 부정적 결과이기 때문에 외부 원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문장입니다. 이름이 틀리게 쓰여서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被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被를 쓰면 안 되는 상황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그 자발적 행동, 의식적 행위는 被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그 부분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동사가 수로로 등장하는 문장에는 被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가다, 走, 他走了, 그는 떠났다 라고 하지 他被走了 안 합니다. 달리다, 跑, 运动员跑了, 운동선수가 달렸다 라고 하지 运动员被跑了 안 합니다. 다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날다, 飞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날아갔다, 鸟飞了 라고 하지 鸟被飞了 라고 하지 못합니다. 游泳, 수영하다, 鸭子游泳了, 오리가 헤엄쳤다 라고 하지 鸭子被游泳了 이렇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모두 자발적인 동작을 표현한 문장이라서 피동 표현 被는 쓰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被를 쓰면 안 되는 상황.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도 被를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하다, 属于. 자, 무엇은 무언가에 속하다 이기 때문에 두 가지 어떤 사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这本书属于我. 이 책은 내 것이다. 직역을 하면 이 책은 나에게 속한다. 이죠? 이 책과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책이 내 소유다. 내가 갖고 있다. 라고 해서 这本书被属于我. 이렇게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내 소유라고 해서 나한테 속하지만 그렇다고 被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비슷한 단어 包含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은 무엇을 포함하다. 이렇게 두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这类水果包含维生素. 이런 종류의 과일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자, 과일과 비타민의 관계입니다.
자, 비타민이 이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비타민을 앞으로 주어로 내와서 维生素被包含在这类水果中라는 표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못 써요. 만약에 비타민을 주어로 이 비타민은 이런 과일에 함유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요. 这种维生素存在于这类水果中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비타민은 이런 과일 속에 존재한다 라는 전혀 다른 단어 존재하다, 存在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这种维生素存在于这类水果中 네. 자, 또 하나 볼게요. 용요, 소유하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나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와 그 어떤 물건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他拥有这栋房子 그는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이 집을 만약에 주어로 앞으로 내와서 这栋房子被他拥有 이 집은 그에게 소유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중국어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这栋房子被他拥有 이렇게 못 씁니다. 반드시 他拥有这栋房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중국어에서 베이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5가지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더 깊이 파고들면 좀 더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이 정도만 잘 기억해 두셔도 베이를 정확히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매쌤이었습니다. 再见. 하루 한 줄 따라하면 내 안에 중국어가 자라나 발음도 멜로디처럼 홍매쌤 TV와 함께 해봐 웃으면서 배우는 시간 중국어가 즐거워지는 순간 홍매쌤 TV 너의 매일이 좀 더 반짝일 거야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만나요 홍매쌤 TV